서대문역 부근에서 14년을 살면서 해마다 수십 번을 다녀온 안산을 뒤로 하고 3월 17일에 위례로 이사온 저는 바로 다음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뜻밖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겨울이 아닌 3월 중순인데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사이 내린 눈은 아파트 밖 공원을 하얗게 덮어 눈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위례 생활은 이렇게 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위례에 이사 오고 나서 짐 정리하느라 한동안 산에 제대로 가지 못했던 저는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남한산 쪽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기 위해 북위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밖에 나가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위례 트램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분양받은 제 아파트가 입주한 것이 9년 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위례 신사경전철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나마 트램이라도 착공이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트램도 원래는 9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인허가가 늦어져 내년 5월에나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례 트램 노선은 본선이 5호선 마천역에서 출발하여 8호선 복정역으로 연결되며 창곡천에서 8호선 남위례역까지 있는 지선이 있는데 위례 호수공원 위로 다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집에서 주변에 있는 장지, 복정, 남위례, 거여, 마천의 5개 역까지의 거리가 2km 남짓이라서 위례 신사 경전철이 없는 상태에서는 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개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례는 남한산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례는 남한산성의 바로 서쪽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저는 동쪽으로 가야 남한산성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위례 신도시와 남한산성 사이에는 성남골프장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북쪽으로 먼저 가기로 하고 트램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물이 거의 없는 위례 호수공원 위로 놓이는 트램 다리 공사 현장을 지나 북위례에 접어들었습니다. 북위례의 아파트 숲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니 어느 순간에 행정구역이 송파에서 경기도 하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례에는 3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송파구 위례동과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데 위례를 신도시로 개발할 때 행정구역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행정구역을 존중하여 지금의 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될 당시 저는 당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있는 이곳은 위례에서도 가장 늦게 개발된 하남시 북위례 지역입니다. 신도시답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위례는 수도권,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절인 2005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립하였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두 축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위례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책임자는 경제보좌관이었고 국민경제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끝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남한산성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호장대로 가는 길과 위례의 동네 뒷산인 법수봉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데 저는 조금 늦은 시간인 오후 2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수호장대에는 다음 기회에 가기로 하고 법수봉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수봉은 높은 산이 아니었지만 법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곳곳에서 위례 시내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3시 40분 저는 320m 높이의 법수봉에 도착했습니다. 법수봉에서 위례 시내를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을 둘러보고 수호장대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북위례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유래 신도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유래 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에 주둔 중이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육군 종합행정학교, 육군 학생군사학교, 국군 체육부대 등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남성대 골프장과 남성대 군인아파트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었던 저는 이런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나중에 유래 지역에서 아파트 일반 분양에 신청하였다가 분양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어 이제야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래로 이사온 저의 이곳에서의 첫 산행은 남한산성에 발도 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2시간에 걸쳐 법수봉에 다녀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법수봉을 유래의 남쪽으로 올라가 지난번의 반쪽 산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성남 골프장을 남쪽으로 돌아 법수봉에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2번째 산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늦게 3시 반이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지나 하남 쪽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지막 아파트와 성남 골프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니 등산로 옆으로 맨발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황토길도 보였습니다. 성남 골프장의 남동쪽 경계 부분을 지날 때 길가에 조선시대 왕들의 능행길이었음을 알려주며 능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안내판을 만났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성묘를 능행이라 불렀다고 하며 정조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한양에서 경상북도 봉화를 잇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망인 봉화로를 이용하여 능행차를 하였다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과 숙종, 영조, 정조가 능행차로 영릉까지 참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능행 안내판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성남 골프장의 동남쪽 맨 끝이 나왔는데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한 성남 골프장은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고 작년부터 토양 정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앞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장 끝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지도상으로는 제가 가려 했던 법수봉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법수봉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도에서도 그곳에 법수봉으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고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오는 표지목에서도 저에게 필요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냥 내려오기는 싫어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8호선 전철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342번 지방도 남문 매표소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유래에 오래 살 사람으로 앞으로 다 알아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서 내려왔습니다. 342번 지방도 남문 매표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오던 저는 성남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법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기에 올라갈 때는 잘 볼 수 없었던 것을 내려오는 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라갈 때 길을 놓친 것이 아쉬워 20여 분 동안 법수봉 가는 길을 올라가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가기로 하고 일단 내려오면서 2번째 산행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2번째 산행에서 놓쳤던 길을 올라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래에서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법수봉 가는 길을 안내해 줄 테니 같이 가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침 7시 20분 성남 골프장 옆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서 만나 드디어 법수봉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번째 산행에서 익혔던 길을 따라 올라가던 우리는 성남 골프장을 지나 법수봉 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수호장대로 올라가는 길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법수봉에 들르게 되었는데 중간중간에 진달래꽃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직 나뭇잎이 대부분 피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이 참 반가웠습니다.
법수봉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이용하지 않았던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 이용했던 길을 다시 만나 내려오면서 가벼운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은 시간이 2시간쯤이었고 혼자 걸은 시간을 더하면 2시간 반쯤 되니 적당한 시간 산책을 한 셈입니다. 법수봉은 유명한 산도 아니고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산이 아닌 동네 산이라서 이곳 주민이 아니면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길에 돌이 거의 없는 편한 길이라서 산책으로는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곳입니다. 이제 길을 익혔으니 혹시라도 이 길을 산책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남한산성을 본격적으로 다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